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원 교수입니다. 설득컴 기초개념 시리즈, 오늘은 11번째로 더닝크루거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난번에 10번째로 했던 평균 이상 효과에 이어서 나오는 강의입니다. 이 더닝크루거 효과는 사실 요즘에는 언론에서도 이나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라서 시사 상식에 가까운 개념이 됐는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뭘 잘 못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의 알매 수준이나 능력을 좀 과대평가한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른다. 무지한 자의 무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들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많이 적용되는데, 최근에는 우리 경희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교수님 한 분이 우리 쪽 학계에서 탑 저널에 이 더닝크루거 효과를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해서 논문을 출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닝크루거 이펙트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연구는 크루거 앤 더닝이 1999년도 해서 한 10,000번 이상 인용된 그 연구인데, 이 연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ignorance of ignorance, 무지에 대한 무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better than average effect, 평균 이상 효과랑 관련지어서 어떻게 이 이론이 이게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더닝크루거 효과가 이 남대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가면 더닝이 더 이상 이 무지에 대한 무지가 초보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한테 해당될 수도 있고,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의 한계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unknown unknowns라는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여기 이야기하면서 되게 사실은 심오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모든 문제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가장 중요한 원리,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게 후속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쫙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실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꼭 그 비디오 설득컴 개념 시리즈 10번째 평균 이상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케이 연구를 제가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크루거나 더닝이 이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연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데,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면, 평균 이상 효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한 특성에 관해서는 내가 평균 이상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 이상인 사람들,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는 평균보다 이상이지 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50%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떤 인간의 중요한 어떤 인지 편향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측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케 연구에서 그런데, 너는 그런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를 한번 평가를 해봐. 점수를 매겨. 0점에서 10점에서 8점. 평균적인 타인들은 얼마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점수를 매겨서 이 차이를 구합니다. 이 차이를 구해서 플러스가 나면 내가 더 우수하다는 거고, 0이 나오면 평균이고, 마이너스 나면 평균보다 못하다는 건데, 이거를 또 여러 사람들 물어서 평균을 내면 0이 안 나오고 항상 플러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가 남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발견됐어도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사회 비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실제의 능력이라고 합시다. 능력 낮은 사람과 능력 높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식을 한다면, 여기 이 사람들의 지각을 물으면, 넌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물으면, 요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나름 자기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못하는 사람도 자기가 중간쯤 한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사람도 자기가 중간쯤 되거나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죠. 이 선에서 벗어나면 어떤 그 인지 오류의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관계 유형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런 결과가 여기에 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이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이 사람들은 과소평가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 사람들만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어요. 이건 과대평가예요. 과대평가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은 다 과대평가한 결과로 우리 이런 관계가 발견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지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는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고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루거 앤 더닝이 1999년도에 이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를 해서 상도 많이 받고 10,000번 이상의 그 사이테이션이 되고 여기 왜 이럴까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논쟁이 될 수 있으니까 대단한 연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가설을 어떻게 세웠냐면 이 사람들 가설은 대충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설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근데 가장 직관적인 거죠. 왜냐면 이렇게 플러스가 많이 나오는 거는 주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 못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자기를 못하는데도 잘한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것이다. 왜 그렇게 평가하느냐? 잘 모르면 자기를 잘 평가하기 힘들다. 남도 잘 평가하기 힘들고 자기를 잘 평가하기 힘들다. 학생이 동료 학생을 잘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 자기를 잘 평가할 수 있을까? 선생은 평가할 수 있지만 선생은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평가하기 힘들어서 근데 이제 뭐 평가하기 힘든데 근데 이제 뭐 자기가 또 잘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당시에는 뭐 알아야 될 게 요거밖에 없는 모양이다. 이것만 알면 다 아는 모양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설을 세우는데 주로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그노런스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테스트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 유머를 가지고 테스트하는데 요 논문 안에 5개의 어떤 재밌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 유머 센스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유머 센스의 능력이 다른데 이 사람이 20개의 그 조크 개그를 이제 웃기는 이야기를 쫙 모으죠. 쫙 모아서 먼저 8명의 정말 직업적인 그 당시 잘 알려진 코미디언들한테 이게 얼마나 웃기고 재미있는 조크냐로 판정을 하라고 합니다. 점수를 다 매겨야 근데 그래서 그 객관적인 점수가 다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좀 덜 웃긴 거, 이거는 정말 많이 웃긴 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논문에 나오는 예는 뭐냐면 어떤 아이가 어떤 어른한테 비는 어디서 도대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울고 있는 거야. 울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왜 울어요? 그러면 야 그거는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지. Because of something you did. 뭐 이런 거야. 근데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이제 점수를 매겨. 그거는 사실 점수가 되게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11점 만점에 9.6이 나왔으니까 높게 나왔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60몇 명의 학생들한테 그거를 점수를 다 매깁니다. 얼마나 퍼니한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라 그래요. 근데 점수를 딱 매겨서 그 실제 전문가 점수랑 비교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스코어가 나와요. 근데 스코어가 나와서 쫙 그거를 1등부터 100등까지 쫙 놓고 그걸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눠요. 4가지 그룹에서 하위 25%, 그 다음에 중하위, 상위, 최상급, 최상 25%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 사람 뭘 발견되면 이거를 발견됐어요. 근데 평균을 잡으면 주관을 물으면 너는 얼마나 그러고 간다고 이 사람 묻는 거죠. 근데 야 너는 그 몇 등쯤 될 것 같아?
하위에서 이렇게 따지면은 몇 퍼센트 등급이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었는데 66%가 나왔어요. 하위 66%니까 50% 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평균보다 이상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자, 이게 아까도 설명했는데, 요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평가를 하면, 요런 이제 대각선 직선이 돼야 되는데, 주관이 어떻게 나냐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다 평균 이상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서, 그 결과로 아까 66%라는 그런 게 평균이 나왔겠죠. 그 사람도 재밌는 거 발견한 거는, 여기 오히려 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객관보다 자기 등수를 낮게 보는 사람, 나는 그 정도는 아닐 거야라고 보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요것도 통계적으로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왔고, 그래서 여기 겸손한 것도 발견됐죠. 그래서 이 평균 이상 효과가 어떻게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구나라는 거를 이 사람은 발견하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실험이고, 두 번째는 로직을 가지고, 이게 더 재밌어요. 근데 로직, 이게 로지컬 리조닝 논리인데, 이거는 이제 LST라고 법대에 가면 보는 시험 있죠. 요걸 가지고 이 또 20문제를 가지고, 이건 정답이 딱 있으니까, 원체 정답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이제 그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몇 등쯤 했을 것 같아? 등수도 묻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뭘 물었냐면, 야, 너가 몇 개쯤 맞췄을 것 같아? 네 점수가 몇 점일 것 같아? 라고 하니, 하위 25%에 있는 사람들이 하위 25%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점수는 되게 사실 등수가 낮아요. 근데 등수를 이렇게 높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주관적인 랭킹 점수를 높게 봤죠. 근데 실제 점수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맞힌 것보다 높게 봤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게 원래는 이 사람들의 평균이 9.6이에요. 9점 얼마인데 이 사람 14점인가를 본다고. 14점. 근데 여기 이제 실제 점수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등수가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리고 여기 되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 Q4에 가면 이 사람들, 이건 통계적 차이는 없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 맞힌 게 18점인가 되는데, 그 자기가 맞았다고 한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약간 더 낮게 나요. 사실 자기가 맞힌 것보다 실제는 덜 맞았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 실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초보자들이나 아직 잘 뭘 모르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한다. 이 과대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가 잘 하였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왜 그렇겠어요. 근데 자기 이 정도 알면은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기적인 설명, 인지 설명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연구가 5개가 쭉 있어요. 근데 그랜마 연구도 있어요. 그랜마 연구도 문법 실험을 한 것도, 그것도 이제 이거랑 거의 같은 패턴으로 해서 나와서 이제 이 연구로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 연구가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지죠. 근데 이그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로.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더닝 크루거 이펙트라는 게 언론에 쓰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막 배우는, 아직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한다. 자기 실력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실수를 더 한다. 잘 모를수록 더 확신한다. 뭐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시중에 이 더닝-크루거 커브라는 이런 그래프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터넷 찾아보면 더닝-크루거 커브라 그래서, 곡선이라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자, 여기 아까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 능력이, 실제 지식의 양. 그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자기 잘한다면 이렇게 자기 평가를 해야겠죠. 근데
맨 처음에 막 배우기 시작할 때는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와 내가 많이 하는구나 많이 하는구나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예? 그리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요걸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그 착각의 봉우리예요. 근데 확신의 봉우리. 그러다가 이제 떨어져. 이 절망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절망에서 여기가 이제 절망의 계곡.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점진적인 발전.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안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이름도 붙이고 이렇게 하면 다시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게 학부 1학년 때 막 들어와서 뭘 전혀 모르다가 막 배우기 시작하니까 한 1년 정도 열심히 공부해서 개론 수업 들으면 와 내가 진짜 다 많이 아는 것 같아. 근데 예? 많이 아는 거. 근데 여기서 더 자세히 배우기 시작하면 그래서 막 여기 어떻게 와 내가 진짜로 이제 뭘 많이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대학원에 가서 내가 정말 공부를 막 해갖고 좋은 연구를 해서 내가 이 분야에 정말 유명한 학자가 돼야지 딱 공부를 하러 들어와서 대학원 공부를 딱 시작해서 논문을 읽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이거 뭐야 내가 모르는 게 많았네. 그래서 자신감이 급전직하를 하죠. 근데 급전직하를 해서 석사 과정 하는 내내 대부분 보면은 이 자기 자신감은 이 급전직하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 모르는 게 많아서요. 근데 그러다 이 벨리를 치고 이제 벨리를 치고 나 좀 이제 뭔가 좀 알겠다고 할 때 이제 석사 논문이 끝나죠. 근데 여기 끝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좀 알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내가 공부를 끝내야 돼? 안 되겠다. 박사과자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박사과자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더닝 앤 크루거가 딴 데서 막 했듯이 자기들은 이걸 주장한 바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더 가까워. 이거랑 이 그래프는 다르죠. 사실 이 그래프는 잘못된 그래프예요. 근데 잘못된 그래프야. 이거는 주로 첫 번째 이 초보자들한테만 이 더닝 크루거 오버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더닝이라는 사람, 더닝이 그 폭스라는 그 인터넷 신문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하면은 The first rule of 더닝-크루거 클럽, 더닝-크루거 클럽에 빠진 사람 그 관련해서 The first rule이 뭐냐? The first rule은 You don't know. 이렇게 You don't know. You are a member of the 더닝-크루거 클럽. 자, 내가 더닝-크루거 클럽에 속하지 안 속하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나는 지금 이제 여기쯤 와 있겠지. 그래서 나는 이제 안 해. 근데 자기 실제로 아는 게 여기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는 게 여전히 자기 오버 에스티메이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지 알 게 뭐야.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더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좀 더 복잡하다. 그래서 그 더닝이 이 이후에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좀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공격할 때 이 더닝 크루거를 많이 써요. 근데 책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왜냐?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아는 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럴 만하는 그러면서 더닝 크루거 이펙트가 있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 대부분 더닝 크루거 논문도 안 보고 어서 말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떻게 더닝 크루거 이펙트를 이제 안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을 쳐서 이야기해요. 근데 더닝 크루거 이펙트도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이게 뭐지? 내가 더닝 크루거 이펙트에서 아는 게 뭐지? 야, 이 복잡한데 헷갈리는데 자신감이 뚝 떨어져.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더닝의 2011년 논문까지 읽고 나면 조금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다. 2021년도에 이제 더닝이 그 어떤 그 논문을 썼죠. 이건 이제 리뷰 논문인데 데이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논문을 총 정리해서 굉장히 두껍고 중요한 이제 논문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언노운스라 얘기하는데 요 목차만 봐도
목차만 봐도 내용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4번 자,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 이렇게 그 무지는 이그노런스 우리가 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거는 당연하다. 우리는 모든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는 사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몰라도 되긴데 근데 우리한테 영향 끼치고 있는 범위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많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그노런스가 인비지블 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요 인비지블 하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세 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일을 처리하고자 할 때 우리한테 관계된 정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knowns라 그래. knowns.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우리도 알아. 근데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known 알려진 건데 아직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는 뭐 something 뭐가 있어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 뭐가 뭔지 몰라. 아니면 질문만 있고 대답이 아직 없어. 우리가 모른다는 걸 알아.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unknowns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몰라. 모른다는 거 우리가 몰라.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인터넷에 찾으면 있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쓰는 그 한 그림이 있는데 제 여기 문에 붙여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가 what you know가 있어요. what you know. 당신이 그 서브젝트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는 게 요만큼이다 합시다. 근데 모르는 것도 많죠. 모르는 게 여기 주로 여기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알면 그 다음은 잘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모른다는 건 알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뭐냐면 what you know, you don't know. 응? 말장난 같지만, 너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뭐가 있느냐? 여기에 what you don't know, you don't know. 이게 뭐냐면 모른다는 것조차 몰라. 여기는 있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정치적인 사건도 마찬가지. 정치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가 아는 게 있어. 그리고 아직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어.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건 우리가 알아.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숨겨진 어떤 뭐 중요한 그 비하인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설마 그게 있을 까 생각도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걸 몰라. 근데 이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집단적으로 마찬가지. 인류 역사를 대비해서 인류가 지식을 쌓아오는 것도 우리가 바운더리가 계속 커져가잖아요. 근데 이 인류의 역사의 인류 지식의 어떤 그 사이즈가 커져간다는 거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원자라는 게 발견됐을 때 이제 원자를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돌턴이 발견해서 우와 원자 대단하다. 그러면 원자는 원자인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가운데 뭐가 있는데 그게 뭐지? 핵이라고 부를까? 그게 뭐 옆에 전자 뭐 그래서 거기는 모르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양성자와 중성자 뭐 이런 건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존재 자체를 몰랐어. 그러나 지금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죠. 이걸 모르면 양성자, 중성자를 모르면 아는 게 아니지. 예? 아는 게 아니야. 그럼 되게 무지하다 보는 거예요. 무지하다 봐.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unknowns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unknowns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unknowns는 아예
치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안에 들어가면 되게 이제 그 훨씬 심오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이런 그 여기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어떤 인지적인 어떤 그 과정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실은 이게 지금 막 수많은 또 뭐 설명도 있고 복잡한데 저는 훨씬 이게 우리는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를 들어도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라고 합시다. 대학교에서 뭐 타임 1이 있고 타임 2가 있고 타임 3가 있어 타임 4가 있는데 이 한 학생이 처음 이제 이 1학년 들어와서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이런 뭐 설득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합시다. 아니면 의학도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막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식이 쌓여져 나가겠죠. 근데 첫 번째 해 이렇게 봅시다. 한 90개의 지식을 쌓았어요. 근데 두 번째 해까지 또 열심히 공부해서 뭐 심플하게 우리 2배가 늘었다고 합시다. 지식이. 그래서 세 번째 지식이 또 늘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식이 또 늘었어. 근데 이 사람이 1학년이 자기 나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지? 라고 할 때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의 양 amount of knowledge 내가 지금 지식의 양이랑 여기 뭐냐면 내가 알아야 할 것이라는 그런 분모가 있겠죠. 내가 알아야 할 것, 오브젝트가 있겠죠. 내가 알아야 될 것. 근데 티피컬하게 어떻게 되냐?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아까 unknowns 빼고 unknowns 빼고 작아야. 근데 맨 처음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알아야 될 게 한 100개쯤 되는데 내가 올해 1년 공부하니까 한 90개쯤 알았어. 이렇게 하죠. 그럼 이 사람이 나는 90% 정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이게 자기에 대한 평가죠. 내가 평가를 한다는 건 대부분 만점의 기본에서 내가 얼마만큼 될까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요만큼인데 이만큼. 근데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 어떻게 되면은 지식의 양도 늘어나지만 뭐야 내가 알아야 될 게 많았네 라는 그런 게 따라오죠.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이 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난 200개 정도 내가 보니까 한 200개 정도 있는데 내가 180개 정도 아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이 사람도 좀 90으로 평가를 하겠죠. 좀 90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알아야 될 것도 많아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것도 단순하게 봅시다. 4학년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지식이 늘고 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아는 거는 90%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 그 당시에 봤을 때 unknowns 빼고 아직 자기가 있는 것조차를 모르는 걸 빼면 요거에 요 숫자가 적은데 이 숫자가 같이 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더닝크루거 이펙트는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T4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자기를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400개가 기준인 거예요. 근데 400개 되는데 야 너는 90개밖에 모르네. 그러니까 너는 T1이라는 내가 1학년 때는 내가 아는 게 여기에 뭐 점 2라고 합시다. 점 23밖에 안 되겠구나. 400분의 90.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되고 T2 이렇게 되죠. T3, T4. 이제 이렇게 해서 이때 와서 자기가 점 9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점 9. 그래서 이 사람들 보기에는 너가 점 2, 3인데 너가 어떻게 점 9라고 생각하니? 너는 더닝크루거 이펙트에 빠진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가 아는 거는 얼마나 그러더라 이게? 점 45에 근데 점 45밖에 안 되잖아. 근데 너 왜 점 9라고 생각을 해? 다 주관적으로는
좀 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이 오직 이 사람의 입장이 돼서 보면 너는 더닝크루그 이펙트에 빠진 거야. 너도 더닝 이펙트에 빠진 거야.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재밌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게 되게 뭐 강력한 설명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좀 군데, 아, 내가 1년도 공부를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 1년도 공부를 하면 내가 어느 정도로 더 실력이 늘까? 뭐 이렇게 판단하러 가면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근데? 첫 번째 가능성은 요 400,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노운 수는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모르니까 400개가 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0개를 기준으로 해서 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 더닝크루그에 빠졌다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1년이 지나도 400개 자체는 변한다고 생각을 인간은 못 하겠죠. 근데 알아야 될 건 대부분 케이스에서. 근데 이제 자기는 좀 구니까, 아, 내 1년도 공부하면 1.0이 되겠구나. 나머지 모르는 거 100개를 다 알아서 내가 완벽한 그 지식에 도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뭐 T4든지 뭐 T10이든지 한 10년 동안 공부하면 내가 1.0에 도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아야 될 것도 더 많아져 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더 알아야 될 것도 많아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요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되게 가파르게 이렇게 쫙, 자기가 이제 남들 평가할 때는 넌 이만큼, 넌 이렇게 넌 1학년이니까 이만큼밖에 모르는 거야. 넌 2학년 이만큼 알지. 3학년 너 4학년 되면 아마 알게 돼. 막 하지만 5학년이 된다 그래갖고 내가 5학년 단지 5학년이야? 나보다 많이 알겠네? 조금 더 많이 알겠지. 별로 안 쳐주는 거야. 근데 이런 현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보다 경력이 낮거나 공부를 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것도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예? 남들은 잘 인정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물으면, T2 2학년한테 물으면 2학년 어떻게 보냐면은, 야, 넌 몰라. 야, 나 정도 되니까. 이 사람은 200개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200개를 기준으로 뭐 270개도 다 안 쳐주겠지.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보겠지. 그래서 좀 늘기는 늘어도 자기보다 그렇게 우수하다 생각하잖아요. 그 군대를 가보면 아시죠? 군대를 가보면 한 1병이 안 한 이제 군대 좀 알겠어. 군대 생활 이제는 거의 다 알겠어라고 생각하고, 상병, 병장 뭐 얼마나 더 많이 알겠어. 장교 얼마나 더 알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상병만 됐다면 일병에 대해서, 야, 일병이 뭘 알아. 상병은 돼야지 군대를 알지. 뭐 하여간 그런 것도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학원에 가고 석사, 박사, 교수가 돼도 다 자기보다 경력이 짧은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간의 평가절하를 하고, 자기보다 경력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박하게 해요. 자기랑 비슷할 거라고. 뭐 보면 뭐 인생 전반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 아, 나는 이제서야 인생을 알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크게 더 많이 이제 알 게 많지 않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1년만 지나면 뭐냐면, 아, 네, 그때는 뭘 진짜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게 모든 것에 이런 메커니즘이 있고, 그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더닝크루그 이펙트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있느냐, 뭐 정치 지식에 관련된 세대 간에서 보수는 얼마나 정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진보는 얼마나 알아, 그 다음에 60대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40대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 것들도, 정치 지식을 수준 평가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게 또 중요한 탑픽인데, 그것도 다 이 더닝크루그 효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면 되는데, 우리가 많이 한다 적게 한다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했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하여간 그런 재미있는 토픽들이 다 이게 더닝크루그 이펙트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